크게 후회하고 반성. 김호중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이 속보가 드디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보던 분들도 황당하기 이를 데 없을 텐데요. 지금 기사를 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이 결국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요, 19일 김호중 논란과 더불어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한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끝으로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김호중 씨는 뭐라고 했느냐?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은 정의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말 길게 다루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각종 악플을 남기셨는데 결국 맞지 않습니까?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시간으로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 인정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창원 콘서트를 이틀 동안 진행하면서 본인 스스로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이 본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이럴 줄 알았다 라는 분들도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사고 열흘 만에 첫 공식 입장을 본인이 밝히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찰 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 기사 다시 읽어봐도 참 황당합니다. 처음부터 숨기기에 급급했다? 그렇게 뻔뻔하게 아니다, 언론사에게 그렇게 표현한 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뭔가 참 안타깝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냈지만 현실과 팩트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 오히려 맞아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측에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 자진 출석 후 입장문을 발표할 것, 날짜 협의 중이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김호중 씨의 이번 창원 콘서트를 끝으로 김천 콘서트, 서울 콘서트까지 하나하나 엎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호중 씨 측에서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난 뒤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요,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토되고 있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워낙 도피, 증거인멸 우려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신청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김호중 씨 어떻습니까? 과연 입만 냈을까? 드러나고 있는 음주운전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또 영상을 보면 이게 바로 대낮 4시쯤에 이 김호중 씨가 다른 일행들과 함께 갔다는 스크린 골프장. 사실 김호중 씨가 먼저 갔고 나중에 일행들이 따라왔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리운전 기사를 대동하여서 식당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그 당시 때의 CCTV 영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낮부터 김호중 씨의 또 다른 차량이 이 강남 일대를 계속하여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속속들이 포착이 되었던 겁니다. 이때 보면 이제 다른 일행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 김호중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내기 약 7시간 전에 머물렀던 이 스크린 골프장에 도착했었던 정황인 것 같아요. 김호중 씨가 함께 이렇게 내려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장면들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 모습만 놓고 봐도 김호중 씨가 어떻습니까? 이 대낮부터 1차에 이어서 마지막 유흥지점인 3차지만 차후에 자신이 구리시 호텔에 가서 마신
맥주와 술까지 따지면 무려 4차에 달하는, 달려도 이렇게 달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달렸던 김호중 씨의 하루의 이 정황이 모조리 다 포착이 된 겁니다. 대리기사를 불러서 결국 나중에 유흥주점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법이 비판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까지 법이 허술할 줄은 몰랐다, 충격적이다, 이런 마음을 토로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잔에 입은 댔지만 나는 마시지는 않았다. 과거 클릭비 김상혁 씨가 2005년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술 몇 잔에 취하진 않았으니 그건 음주운전이 아니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상혁 씨는요, 저 몇 줄 때문에 10년 넘게 연예계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하여 복귀하지 못했던 상태이기도 하죠. 그런데 김호중 씨는 어떻습니까? 사흘 전에 마신 술이다, 사고가 난 뒤에 마신 술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까요? 1차 스크린 골프장, 2차 식당, 3차 유흥주점, 그리고 4차까지 가려다가 사고를 내고서 매니저의 거짓 자수까지,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이 해명이 부디 사실이기를 바란다 라고까지 언론사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대리운전기사가 항상 김호중 씨의 모든 행적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잘 보셔야 돼요. 이 김호중 씨가 이동했다라는 유흥주점, 분명히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고 휘청거리는 모습이 주관적이다, 굉장히 아쉽다라는 소속사의 입장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피곤해서 대리운전을 불렀었다라고 말을 했었던 이 김호중 씨 집, 고작 유흥주점에서 2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차로 2분 거리면요, 걸어서도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내외의 거리면요, 1km는커녕 한 300m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를 피곤해가지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와, 굉장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음주 뺑소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호중 씨가 유흥주점에서 불과, 제가 말씀드린 게 딱 정확하죠? 집에서 불과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바로 김호중 씨의 자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날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귀가를 하여서 음주 의혹이 굉장히 불거졌었는데 피곤해서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했다 라는 소속사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요, 김호중 씨가 지난 9일 밤 귀가한 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은 김호중 씨의 자택에서 불과 4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딱 말씀드린 게 나오죠. 걸어서 9분, 차로 2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김호중 씨의 일행 중 먼저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는데 이 가까운 거리를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대리기사를 부를 이유가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이 이광득 대표는요, 김호중이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피곤해서 유흥주점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하는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 운전하여 2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피곤하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운전하도록 귀가했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현재 아시다시피 유명 개그맨과 유명 래퍼까지 다 소환 조사를 할 예정으로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김호중 씨가 이렇게까지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비판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다라고 알려져 있는 김호중 씨의 티켓 매출만 약 87억 원 안팎이다. 강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수 김호중 씨가 콘서트 중에 이렇게 여유있게 손을 들어서 인사하는 사진까지 팬들과 촬영을 할 정도로 그는 이번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별다른 심적 압박은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김천 콘서트
그리고 창원 콘서트 약 47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창원 콘서트는 티켓이 팔렸으니까 이 중에 절반인 약 23억 원 정도가 이미 매출로 집계가 된 거죠. 그런데 김천 콘서트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SBS에서 손을 뗀 이상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천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프리마돈나 공연 역시 약 4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됐다고 해요. 그러면 창원 콘서트하고 김천 콘서트 그리고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의 슈퍼 클래식 콘서트까지 하면 이 매출액만 무려 87억 원입니다. 87억 원. 여러분, 87억 원은커녕 8억 7천만 원도 손대보기가 어려운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87억 원을 날리게 생긴 이 소속사와 김호중 씨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런데 김호중 씨의 창원 콘서트와 김천 콘서트는 이미 모두 매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창원 콘서트가 사실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슈퍼클래식 콘서트 역시 KBS에서 김호중 씨의 대체자를 찾아라 라고 말하는 이상 사실 87억 원에서 창원 콘서트에 2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억에서 거의 70억 정도 되는 이 매출은 아마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번의 공연으로 무려 87억 원 안팎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 소속사로서는 이를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다. 콘서트를 취소할 경우 발생할 억대의 위약금도 부담이다. 콘서트 대관료를 비롯하여 세션, 댄서, 의상, 조명, 음향업체 등 업체에 지불해야 할 막대한 금액 때문에 비난을 무릅쓰고 강행하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의 김천 콘서트 티켓이 매진됐음에도 SBS 측에서 개최 무산하겠다. 우리는 이제 공연을 연출하지 않겠다. 불참 선언까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김천 콘서트는 우리가 연출에 참여하지 않겠다. 명확하게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저 엄청난 금액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김호중 씨는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다. 바로 창원 콘서트 2일차 때의 본인의 심정을 또 이야기한 겁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팬들을 향해 죄송하다라고 김호중 씨는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 여러분은 공연을 보러 오신 것뿐이다. 첫날에 있었던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 라고 말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팬들을 이렇게 두둔하고 감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죄송하다. 죄는 내가 지었다. 여러분은 공연을 보러 오신 것뿐이다. 글쎄요,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죄를 지은 사람을 응원하고 두둔하는 팬덤 역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김호중 씨는 교묘한 말로써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는 비판을 또다시 받게 됐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호중 씨의 공식 입장 표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호중 측 20일 입장 표명을 확정지었다. 음주 인정 여부는 지금 답하기 어렵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사고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꺼려왔던 김호중 씨 측은요, 20일 날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호중 씨의 변호인 측은 TV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20일쯤 어떤 식으로든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뺑소니 사고 당시 음주 인정 여부도 밝힐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지금 답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 아닙니까? 본인들은 계속해서 마시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공식 입장 표명에서 똑같이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끝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답하기가 어렵다.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뿐이 아닙니다. 결국 음주 부인을 번복하나 20일 날 입장 표명에 대한 귀추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인터뷰 당시 때 지금 답하기 어렵다라는 건요. 이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시 한번 입장을 또 바꿨습니다. 김호중 경찰 자진 출석한다.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또 바뀌었어요. 보니까 또 한 번 언론 매체를 통해 김호중 씨가 자진 출석하여 경찰 조사에서 사실 여부에 대해 성실히 이야기할 거다. 이후 김호중 씨의 입장문을 배포하겠다. 날짜는 경찰 측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까 앞에 먼저 나왔었던 기사처럼 입장 표명을 20일 날 하겠다라고 했었던 기사가 발표된 게 오후 7시였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것이 바로 다시 한번 2시간 뒤에 바뀐 또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아니다. 입장문 발표하기 전에 일단 경찰서 자진 출석할 거고 날짜를 협의 중에 있으니 날짜가 협의되고 나면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많은 언론사들은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호중 씨가 결국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부인, 번복하나. 여러분들이 보실 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와서 설사 음주운전을 인정한다고 한들 이 사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인정한다고 한다면 사실 김호중 씨의 이 87억 원 매출 때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미 벌써부터 각종 커뮤니티에 쏟아지고 있는데 저도 상당 부분 공감되는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에도 김호중 콘서트를 매진시킨 극성 팬덤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창원 콘서트 첫째 날 아무 문제 없이 끝났고요. 이틀째 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논란이 있어도 나는 김호중의 노래가 좋다. 당연히 시민들은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스타가 될수록 양심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호중 씨의 창원 콘서트 이틀째 날도요, 굿즈를 둘러보는 팬들이 정말 많아져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삐뚤어진 팬심이 결국 김호중이라는 사람과 소속사가 당당하게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심각한 법에 접촉되는 황당한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 근간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팬들이 이틀째 날도 아무렇지 않게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콘서트 일정 전면 취소되게 생겼는데요. 지금 보면 김호중, 김청 콘서트 개최가 불투명하다라는 말에서 결국 SBS 미디어넷이 연출해서 손까지 뗀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이 관계자들이요, 이 미디어넷 측에서는 협의 중이다. 창원 콘서트 연출을 SBS에서 하고 있지만 나머지 콘서트는 협의 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 18일에 이어 19일까지 SBS 미디어넷이 창원 콘서트를 연출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김호중 씨의 공연 연출을 맡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풀이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공연 연출 누가 할 겁니까? SBS가 하던 공연 연출을 급하게 김호중 씨의 소속사가 섭외해서 다음 김천 콘서트, 서울 콘서트 만에 하나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어떻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란 얘기예요. 사실상 김천 콘서트는 이제 진행되기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 줏대대로 콘서트를 이어나갔던 말로가 전면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김호중 씨와 소속사가 빨리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불어서 제가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경찰 측의 구속영장 신청. 결국 경찰 측에서는요, 김호중 씨를 엄연한 범법자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음주운전까지는 자신들이 아니라고 거부할지언정 뺑소니는 맞지 않습니까? 조직적인 은폐도 맞고요. 공모죄도 추가될 것이고, 또 이 도피한 것에 그냥 눈 감아줬다, 방조죄까지 함께 물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사태까지 모든 걸 총정리해봤을 때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 창원 콘서트가 라스트 콘서트가 되나,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미 슈퍼클래식
올림픽 체조 경기장 콘서트는 KBS에서 아예 손절을 쳐버렸죠. 더불어서 창원 콘서트 이후 김천과 서울 단독 콘서트 전부 다 줄줄이 SBS 미디어넷에서 연출에 손을 뗐습니다. 그러면 이거 독자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거 당장 일정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연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진실이 밝혀진다 라고 이야기하며 경찰의 영장 청구 검토 속에서도 버티기에 돌입한 김호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과 각종 음주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단독 콘서트에서 억울함을 토로한 거죠.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등 모든 것이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코앞까지 닥친 법의 심판을 과연 김호중 씨가 잘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언론의 증거들은요, 김호중 씨가 마치 이제 음주운전 가해자로서 확정이 되어 처벌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남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중, 뺑소니 이후에 맥주를 구입했다. 그 의도가 아주 부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고 이후에 음주를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잘 보셔야 돼요.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한 정황이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이것이 김호중 씨가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부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한 행동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 법조계에서는요, 김호중 씨의 음주 사실 입증이 이번 사건의 형량을 판가름할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김호중 씨가 사고 발생 전 식당부터 다 알려져 있지만 이들과 함께 정확하게 술을 마셨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경찰 측에선 감시 카메라를 통해 김호중 씨가 음주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기사가 함께 올라왔는데 진실은 아마 재판부에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왜 김호중 씨가 지금 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결국 이번 맥주를 구매한 CCTV 영상 때문인데요. 이 당시 때 김호중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왜냐? 익명을 요구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잘 보세요. 음주 사고를 내고 나서 술을 구입하는 것이 매우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사고 이후에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일 수 있다. 음주 사실을 더는 부인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매우 유능한 변호사의 코치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근데 얼마 전 김호중 씨가 아시다시피 검찰청에서 대행까지 했었던 막강한 변호사를 선임한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의 코치를 받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의 코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김호중의 음주, 조직적 은폐 논란 확산, 이창명 사건이 재현될까? 자, 개그맨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사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교각을 들이받고 차를 냅다 던져버린 다음에 도망가서 결국엔 이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음주를 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결국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호중 씨의 이번 사태가 음주가 절대 없었다라고 계속하여 우기고 있는 이 김호중 씨의 사태가 결국 과거 이창명 사건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런지 아세요? 사고 이후 도주한 이창명을 연상시키는 김호중 씨의 이번 사건의 의혹이 굉장히 혐의 입증하기가 어렵다란 얘기가 지금 전문가들을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7시간 뒤에 알코올 농도 측정이 이루어졌고 결국 이것이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나왔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허술해요. 일각에선 2017년도 바로 방송인 이창명 씨 사건과처럼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술을 마셨다라는 정황은 굉장히 많지만 정확한 건 그래서 검사를 했을 때 음주를 했느냐가 나왔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 정황들만으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냐라는 논란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쩌습니까?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요, 역추적하는 공식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도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김호중 씨가 계속하여 술잔에 입을 댔을지언정 마시진 않았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2의 김상혁 씨처럼 우겨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법조계에선 뺑소니와 매니저의 허위 자백,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제거 뭐 이런 등등이 은폐의 정황 증거로 보이지만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혐의를 입증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죠? 이제는 음주운전만큼은 김호중 씨가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이거 만약 무죄 판결 선고가 되잖아요. 김호중 씨를 지지하는 팬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해질 수 있는지 잘 보셔야 하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태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이 강남구 일대 있지 않습니까? 뺑소니 사고가 5년간 1위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뺑소니 사건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건 강남 일대에서는요, 일단 사고 나면 도망부터 간다라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강남과 서초 지역의 뺑소니 사고 비율이 높은 거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가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같은 지역에서 역시나 사고가 나자마자 차량을 버리고 냅다 도망을 갔습니다. 술잔을 입에 댄 정황까지 밝혀졌지만 마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모든 CCTV와 정황이 그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 일대는 뺑소니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타임라인을 한번 좀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잘 보세요. 처음에 템프로에 인사차 방문을 했고 술잔에 입만 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를 이용해서 집으로 귀가했죠. 이때는 술을 마신 게 아니라 피곤해서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탈 때는 술 먹고 휘청였던 CCTV가 공개되자 이것은 언론사의 주관적 표현이다라고 유감을 표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다가 다시 차를 끌고 나와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를 주장하며 도주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구리에 있는 호텔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무려 17시간 동안 이곳에 계속 체류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매했는데 공황장애가 있어서 도망갔다라는 사람이 캔맥주를 샀어요. 그리고 그 사이 소속사의 블랙박스는요, 이 매니저들을 통해 제거가 됐는데 이게 매니저의 독단 행동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이랬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소속사도. 그리고 매니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짓 자수를 했는데 이거는 대표가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시간 뒤에 김호중 씨가 1차 진술을 할 때도 전면 부인하다가 차후 인정을 하고 이때 음주운전 검사를 받았지만 당연히 17시간이 지났으니 나오지 않죠. 그리고 창원 콘서트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무려 3차에 이르는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1차 자리엔 어땠습니까? 스크린 골프장에서 9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김호중 씨와 일행 5명이 술을 주문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요, 식당으로 또 이동이 돼서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무려 소주 7병과 맥주 1병을 시켰고 나중에 나올 때는 대리운전을 해서 유흥주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분명히 식당으로 올 때는 김호중 씨가 운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나 1차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3차 술자리로 이동해서 어땠습니까? 이 유흥주점에서 양주를 마셨는데 자신은 17차만 마셨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전사고가 난 거죠. 그리고 4차는 바로 구리 호텔로 이동하여 편의점에서 맥주 4병을 시켜서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뭔가 상황 시간적으로 봐도 너무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소주 7병에 술자리, 대리기사 바꿔치기, 김호중 씨의 음주 정황이 계속하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입증이 가능할까? 이런 기사도 눈에 보입니다. 정황 증거는요,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소주를 7병에 술자리가 계속 이어졌고 대리기사까지 거기에 또 운전자 바꿔치기. 하지만 입증이 과연 쉬울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 김호중 씨 사태가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수 있다, 음주운전 정황이 나오고 있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사고가 난 뒤 17시간 뒤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7년도에 있었던 바로 이창명 씨 사건처럼 검찰 기소가 되건 경찰 측에 기소가 되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모든 증거는 김호중 씨를 가리키고 있어요. 결국 경찰 측에서는요, 김호중 구속 검토까지 하고 있는 상태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속사만이 아니라 김호중 씨 본인도 구속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콘서트 중에도 김호중 씨를 구속해달라라고 말하는 그런 누리꾼들의 신고가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는 경찰 측에서 구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구속영장 신청을 이미 검토 중이라는 건요, 이미 김호중 씨의 소속사 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검토하고 있다가 지금 이미 신청이 들어갔다시피 아마 김호중 씨 역시 구속영장 신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현재까지 김호중 씨와 소속사가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움직임을 보였고 김호중 씨가 바로 9일 사건 당일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런 점들을 놓고 볼 때 역시 어떻습니까? 모든 구속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또 계속하여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됐을 때 경찰 측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9일날 오후 4시 스크린 골프장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했고 그 다음에 신사동 식당으로 갔고 유명 래퍼와 또 개그맨까지 동석한 자리에서 일행은 소주 7병, 맥주 3병을 또 주문했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도착한 대단한 강남의 유흥업소에서도 음주가 있었지만 이 여러 번의 술자리, 무려 3차입니다. 3차. 골프장이 1차, 식당이 2차, 그리고 유흥업소가 3차였지만 나는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 자,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차까지 술자리에 있었던 김호중 씨가 결국 귀가 이후에 다시 4차를 마시러 나가다가 뺑소니를 낸 건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음주 여부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신 것 같다라는 관계자들의 진술과 음주 정황이 담긴 감시 카메라 화면까지 전부 다 확보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앞서 나왔던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씨 술 마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었던 동석자들, 그리고 음주 정황이 담긴 CCTV 화면까지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소름 돋죠? 쉽게 말해서 이 3차 스크린 골프장, 식당, 유흥업소, 이 3차에 이어진 술자리에서 김호중 씨가 실제로 술을 마신 것 같다라는 화면까지 확보를 경찰 측에서 이미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국과수에서도요, 김호중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까지 지금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음주운전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김호중 씨가 이미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를 그 당시 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결국 만약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괜찮아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미 현장에서 뺑소니를 했고 도주치상 혐의와 범인 도피,
증거인멸교사, 위험운전치상,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여기에 대한 혐의들에 대해 많은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김호중 씨는 지금 심각한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습니까? 팬들은 구매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과 뺑소니에 관련된 증거들이 하나둘 쏟아지고 있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는 전부 다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입건이 됐으며 여기에 대한 혐의가 다 입증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팬심은 여전히 삐뚤어져 있습니다. 자숙 뒤에 활동 재개를 만드는 게 아니냐. 지금 팬카페에서는요. 김호중 씨의 이번 콘서트 티켓을 추가 예매하는 글까지 아주 폭주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의 사건이 더 부각되는 건 바로 이런 일부 열성 팬들의 팬심이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응원을 독려하는 것이 누리꾼들의 눈에 좋아 보일 리 없는 겁니다. 팬카페에 들어가 보니 비판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매니저가 대신 가서 자수하고 17시간 뒤에 출석하여 음주운전 측정을 해놓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곧 방송에서 또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 아니냐. 연예인들의 반복되는 음주운전 이후에 복귀를 나무라는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하고서도 집행유예를 받고 스스로 자숙을 한 뒤 복귀하는 셀프 면죄부를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줘야 하는 거냐. 이런 비판까지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단독 기사입니다. 하지만 공연계는 김호중 씨를 쉬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김호중 서울 콘서트 취소될 것 같다. SBS 미디어넷 계약했으나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진행이 매우 어렵다라는 기사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볼까요? 뺑소니 혐의가 입건된 이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의혹까지 받다 보니 이 공연 계약을 맺은 SBS 미디어넷 측에서는요. 티켓이 판매된 공연은 진행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 공연은 개최를 할지 협의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김호중 씨는 강행 중인 이번 콘서트가 서울에서 열리는 단독 콘서트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서울 콘서트 역시 김호중 씨의 소속사와 공연 계약을 SBS 미디어넷이 맺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보니 이거 열릴 수 있을까 굉장히 불투명해진 거예요. 여기에 SBS 미디어넷 본부장은 이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생각엔터테인먼트가 공연을 기획하고 SBS 미디어넷이 연출을 하는 용역 계약이다.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를 마무리한 뒤에 서울에서 열리는 개인 콘서트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진행 여부는 아직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 결국 이미 티켓 판매가 끝나버린 창원 그리고 김천 콘서트는 예정대로 강행할 거다라는 입장의 소속사인데요. 추가로 서울 공연까지 진행되는 건 SBS 미디어넷 측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KBS 같은 경우와 SBS 미디어넷이 행보가 엇갈렸기 때문에 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인데요. KBS는 김호중 씨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마자 김호중 씨 빼라, 교체해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죠. 그런데 만약 서울 공연을 SBS 미디어넷이 진행을 한다면 불똥이 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미 공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요. 이 SBS 미디어넷이 독단적으로 해지, 취소 통보하기가 어렵다라는